자, 우선은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시장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장이어서 뭐라고 한 줄 평을 남겨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시장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저는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랜만에 이러한 이 상승세를 저는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슈와 수급의 좀 지속성을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될 시장이긴 하다. 대신에 즐기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음 놓고 좀 즐겨보고 싶은데 혹시나 모를 그런 리스크가 있진 않을까. 한켠으로는 좀 그렇죠. 수상한데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사실 좀 우리 시장에 들긴 해요. 그렇죠? 저도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면 지난주부터 좀 계단식으로 올라와 주지. 한 번에 너무 오르면 또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직 그 불안과 이 불신을 너무 우리가 먼저 선반영을 해서 대응해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올라가고 있어서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도 본부장님이 직접 오이슈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주문으로 열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의 제가 가지고 온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역시 유리기판 쪽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 시장이 A가 움직이는데 B를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A가 움직이는데 이 A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쪽은 HBM 그리고 유리기판의 연결고리를 계속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HBM은 하루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HBM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인데 이들 기술에 가장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발열 문제. 그리고 플러스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문제. 근데 사실 이것들까지 해소가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빠르다면서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기술이니 당연히 그에 맞게 전력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에 맞게 열도 이제 심할 것인데 전력도 적게 들어가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된다라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기업의 발전, 또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 발열에 대한 이슈를 잡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선두에 있습니다.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음을 지난 2분기부터 우리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준 그러한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올해 초에 이제 버티볼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많은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었죠. GST도 있었고 KN솔도 있었고, 제가 이 기업들 이야기를 테마적으로 이야기 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낼 기회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상황.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액침 냉각 기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저는 새로운 소재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쓰여지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에서 유리기판으로 이제 소재가 넘어가게 되면 이 전도성적인 측면에서는 열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래요. 한번 열을 받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전 어떤 소재보다 열을 이제 받기까지의 전달력 자체가 조금은 낮다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는 발열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한번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쪽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시장에 처음 주목받은 건 아니었고 아니죠. 우리가 또 지난거래 SKC 보조금 관련해서 탄력을 좀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 탄력이 덜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그렇진 않나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높죠. 사실은 이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이제 그들의 어떤 소재 자체가 HBM이라고 하는 제품에 탑재가 되는 시점이 오면 실적의 성장세는 아마 어마무시할 가능성이 높죠. 뭐 기존의 제품도 2025년 1년 통틀어서 그 1년치가 이미 다 팔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앞으로 양산이 되는 다수의 제품에 유리기판이 들어간다?
당연히 유리기판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들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고 실적에 안 따라주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있나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HBM이라고 하는 제품의 기판을 아마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된다 그래서 다 유리기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유리기판의 장점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이제 대면적으로 구현 가능한 대형화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외부의 충격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리기판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설치가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으로의 이제 유리기판은 굉장히 이제 사용도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온디바이스용 뭐 모바일이라든지 패드라든지 PC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글라스 기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고 같은 결에 있다, 같은 테마에 속해 있다, 냄새만 풍기다가 끝나는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보조금 받은 기업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네.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받았어요. 그럼 미국 시장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앱솔릭스는 유리기판 기술 진짜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게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 SKC를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왜? 미국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본부장님이 픽한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재미없게 SKC는 아니겠죠, 본부장님? 아니죠. 네, 직접 한번 또 열어봐 주세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뭘까요?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ISC.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반도체 하면 반도체 소켓 종류를 좋아합니다. 네. 작년부터 저는 반도체 소부장하면 어디를 볼 거냐라는 질문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적용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모바일, PC, 그리고 FSD, 로봇,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칩마다 모양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칩들의 모양마다 다르지만 다 테스트를 해봐야 이걸 쓸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다른 분야보다는 더 높게 좋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만의 AI, 본인만의 칩들을 선호를 하죠. 애플도, 네. 아마존도, 자체 생산을 하는 알파벳도 그런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뿐 상황만 된다면 그들은 다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 개인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그것들을 모두 다 테스트할 소켓들이 종류별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이 부분에 가장 큰 강점이 있는 상황인데 테스트 소켓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노공업, ISC, TSE 이렇게 세 기업을 좀 분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노는 리노핀,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ISC는 이번에 글라스 기판용 테스트 소켓을 세계 최초로 또 선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판주들보다 지금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세 기업들 중에 누가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냐라고 하면 리노공업이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발주자이나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글라스 기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저는 ISC가 테마적인 흐름까지 보태서 더 강하게 상승 원동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하면 이렇게 세 기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ISC를 가지고 온 이유도 오히려 글라스 기판에 조금 더 적합한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기술은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이미지가 조금 더 이 유리 기판 쪽으로 이제 이 최적화되어 가고 있는 기업이 ISC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앞서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살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반도체 테스트 속에 당연히 그들의 힘 필요하지만 그들의 힘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이미
개별적으로 다 TS 소켓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미국 글로벌, 미국 빅테크들의 상승에 가장 적절하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분야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이 유리기판 기술에 인증을 저는 줬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번에. 일로. 그렇죠. 그쵸? 앱솔릭스에게 이제 R&D 보조금까지 줬습니다. 맞아요. R&D 보조금까지 이제 준 걸 봐서는 막판에 행정 처리를 너무 한 번에 다 해주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지도 지울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리기판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앱솔릭스가 받아가는 보조금. 근데 저는 이제 R&D 보조금을 줬다는 거에 사실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한 거죠. 연구개발비를 준 맞아요. 거잖아요. 사실 R&D 개발비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렇죠. 네. 그냥 보조금 1,400억 그냥 이거라도 그 정도? 네. 감사하다. 네. 이거라도 일단 받아놓고 다음을 모색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R&D 비용까지 그러니까요. 더 줘? 이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그대로 좀 살려봤을 때 뭐 SKC가 당연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좋겠지만,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SKC는 스스로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뛰어들어 있는 ISC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가격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구간들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에 저희가 가격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ISC 일단 일봉 차트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지금 5만 원이라는 가격대의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으로는.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피신을 하셔야 될 때 저게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그때는 삼성전자도 또 SK하이닉스도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5만 원 손전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저는 6만 5천 원을 좀 목표가로 높게 잡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